안녕하세요. 인천여고학점입니다. 오늘 7월 29일이고요. 밤 9시 야간 방송입니다. 밤에는 주로 종목을 좀 집중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현대차를 좀 열심히 좀 파보자 하는 말씀드리고, 현대차 외에 다른 쪽의 흐름들, 전체 시장의 흐름들 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 쪽을 봐야 되는데, 바이오가 오늘 비교적 좀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도 어제 많이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SK케미칼이 그동안에 대시세 냈다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또 오스쿠텍이나 한올바이오처럼 장기적으로 신약 라인이 있는, 신약 파이프가 있는 종목군들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엊그제 주가가 조금 급등락을 했던 신일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보합 정도로 머물렀고요. 반면에 진단 키트 종목인 시제인이나 엑세스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에서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 요거는 좀 30만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로만 봐서는, 요게 이제 쭉 행보하다가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요때는 이제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가파른 각도, 여기서부터 꺾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꺾기 시작해서 쭉 이제 빨간 라인입니다. 각도가, 상승 각도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탈이 나온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 이제 61선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최대 61선까지 열어놓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하게 이제 맥락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좀 악재라고 한다면은, 녹십자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된 임상 이상을 먼저 시작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좀 타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동안 주가가 쭉 상승했던 이유가 됐던 유럽의 렘시마, 요것도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 하는 것이 또 악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호재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정도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SK케미칼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뭐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쭉 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음봉 3개를 맞으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유럽의 유명한 명문이죠. 이 명문의 CMO 쪽, 원래 SK케미칼이 백신 전문 기업 계열사에 있죠. 그래서 백신 전문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요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모더나와 경쟁 가능한 한국의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주목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맺은 것도 영향을 미친 거 보인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영국의 옥스포드하고 백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신을 만들어서 생산을 이 SK에다가 한다는 거지, SK그룹에다가.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갑자기 또 좀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 보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SK 케미칼의 주가가 쭉 그동안 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랐던 것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돼서 빌리 게이츠도 좀 관심 가진다, 많이 올랐다 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고, 어쨌든 SK 쪽에 SK 케미칼 쪽, 또 이제 녹십자 쪽은 대한민국에서는 백신 쪽에서는 좀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다 알고 있죠. 감기 백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고기업들이 부상을 하니까 셀트리온이 조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제 렘시마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이거가 렌시마 SC 그거가 이제 재료의 소멸로 생각이 돼서 주가 매물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나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바이오의 이제 한국 바이오의 대표 종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좀 주가가 내려오지만 지금 뭐 조정은 받아야 돼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대표 종목의 조정이니까 하락의 정도는 이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61선 정도 보자고요. 삼성바이오도 61선 정도 보시고 셀트리온도 최대 내려가면 61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서 담담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뭐 늘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또 내려가기도 하지.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강했던 쪽이, 오늘도 셌던 게 시젠, 엑세스바이오 쪽인데, 시젠은 이거 한없이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무슨 시세 분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6조까지 왔어요, 6조. 시젠이 6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야말로 이제 초급등을 했던, 신풍제약이 시가총액 8조 갔을 때 제가 이제 요거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 쫙 빠졌잖아요. 마찬가지로 CJN이 현재 6조 왔어요. 6조 2천억 왔는데, 시가총액 6조 2천억이면은 굉장히 좀 셉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6조 2천억이면은 일반 기업 같으면은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와야 돼요. 6천억 정도. 근데 6천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현재 3월 달에 398억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그 예측치를 현재 4,986을 해놨는데 좀 과하다.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봐야겠죠. 봐야겠는데 그래서 시젠이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가지고 현재 시가총액 6조까지 왔는데 과연 영업이익 6천억 나오겠냐. 그리고 코로나 이 진단 키트가 계속 팔려나가면 모르는데 그것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쨌든 쉽지 않은 그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와우넷 모바일 접속이 지금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유튜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우넷 접속이 안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바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접속이 안 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며칠 지나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를 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꼭 보시라, 이렇게. 유튜브를 꼭 등록해 놓고, 인천유 유튜브 등록해 놓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웬만한 거 다 올릴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회원 방송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지금 카카오톡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나중에 비밀번호를 넣는 기능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는 기능까지 하면은 카카오톡도 회원 방송처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안전장치, 우리 회원분들이 언제든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유튜브라든가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무료 회원들은 이제 유튜브 시황 같은 거는,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카카오는 또 유료로 할 수 있으니까, 유료라기 아니라 이제 비번을 줘가지고 그 비번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와우넷이 지금 다운된다든가 하면은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바이오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쉬어가는 국면인데, 쉬어가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오늘 제일약품 같은 거, 사실 제일약품도 화이자랑 관련된 건다고 보는 건데, 글쎄요, 이게 화이자랑 관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원래 제일약품이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도, 이걸 갖다 계속 수입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일약품이 화이자랑 관련돼 있다? 화이자의 백신을 갖다가 제일약품이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죠. 제일약품이, 그러니까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이 백신은 아마도 일개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사와야 돼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 국가가 사와가지고 국가가 배포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가 백신 개발했다고 제일약품에 수혜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는 제일약품은 일단은 일단 연구 성과가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 좀 장기로 보면서 제일약품은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에서 SK케미칼의 하락이라든가 제일약품의 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하락 이런 것들 그리고 시젠이나 엑세스바이오 같은 진단 키트 종목들이 또 급등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 제가 쭉 바이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다 하는 것과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쪽은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씩 강도 약해지고 있으니까 또 요것도 살살 좀 빠져나갈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문간에 서 있어야 된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도망갈 준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간에 서 있어야 된다. 요거를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인데, 삼성전자는 또 제가 엊그제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일단 현대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를 좀 집중 말씀드리겠는데, 자, 현대차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자, 삼성전자 차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두 종목이 이제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된 가장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현대차를 말씀드렸고, 현대차는 우리가 뭐 그 전부터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6만원대, 여기서부터 이제 사가지고 수익을,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사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또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만원대, 7만원대 들어갔다면, 아직 들고 있다면 뭐 거의 뭐 배가량, 뭐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근데 대부분 다 인천요 말씀대로, 중간에 팔고 사고를 했을 거예요. 다시 지금 또 샀는데, 지금 또 견조합니다. 현대차가요. 현대차가 이런 박스권인데, 박스권 중간 지점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라서, 요거는 원래 기술적으로 본다면 내일은 돌파가 나와야 돼요. 돌파가 나오는 그런 파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많이 증가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부각이 됐냐는 거죠. 오늘 보면 현대차, 기아차도 모양 좋죠. 기아차도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차 들고 있는 분한테는 조금만 더 참다가 팔자. 일단은 4만원대 위로 가면 팔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현대모비스의 흐름도 상당히 좋죠. 이것도 모양이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다. 왜 현대차, 기아차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 왜 살아나는 모습이냐. 그래요. 현대차, 기아차.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실적이겠죠.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 실적 좋아야 되는데 그 실적이 정말 좋은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그 경기 민감주로서 실적 좋은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경기 민감주로서 현대차의 매력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쭉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자, 잘 나올 거예요. 예, 이거 아닌데. 경기 민감주로서 현대차의 내용들. 자, 나왔네요. 그 현대차의 그 2분기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현대차가 매출이 21조. 작년 대비해서 18%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은 5,900억. 작년 대비 52% 마이너스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영업이익 5,900억 나왔는데 매출액 21조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이게 뭔 얘기냐? 지금 현대차를 지금 사실 2분기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올스톱 된 데가 많았어요. 또 판매가 안 된 데가 많았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안 열어가지고 뭐 4월달인가는 제로였다 그래요. 4월달인가 그때는 그 정도로 이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자동차 업계였는데, 현대차는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18%밖에 안 빠졌다,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로 해서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적자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단하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냐라는 것은 제네시스하고 팰리세이드 때문에 그렇다. 자, 매출 원가율이 전년 대비 0.1% 개선됐다. 이거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17% 된 거죠. 매출 원가율이니까 이제 매출이익률이. 그래서 현대차가 매출 원가율이 크게 선방을 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선방한, 예상보다 좋았던 이런 모습 때문에 일단 현대차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좋았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얘기는 현대차가 이렇게 크게 좋았던 것은 제네시스하고 팰리세이드 때문에 그렇다. 제네시스하고 팰리세이드. 제네시스는 이제 승용차고 팰리세이드는 SUV죠.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요것들이 아주 크게 이제 이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신차가. 그래서 2분기도 좋았는데 3분기 가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3분기에는 좀 코로나도 좀 개선되고 해가지고 판매 볼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까지, 아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8%였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18%였는데 3분기에는 전년 대비 11%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11%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 4분기로 가게 되면 지금 G80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G80이. G80과 GV80은 SUV 차량이 되겠죠. 요거가 이제 미국에 본격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익 개선이 좀 있을 것이다. 마진이 좋은 게 승용차라는 거죠. 좀 비싼 승용차. 그래서 G80과 GV80이 미국에 본격 판매가 되면서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있을 것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GV70과 GV70FL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SUV 차량이겠죠. 요것이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내년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또 기아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 시각, 실적 좋아진다.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되겠고, 게다가 현대차의 미래 비전, 정의선 회장이 비행 택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죠. 도심에서 비행기로 가는, 그러니까 택시 비행기죠. 비행 택시로 가는 그런 이제 이동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단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상 대비해서 굉장히 상품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경쟁사는 어디겠습니까? 뭐 포드, GM, 벤츠, 폭스바겐, 또 일본의 토요타 이런 게 이제 경쟁사인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여기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특히 좀 그렇고, 전기차에서도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코나 전기차 이것도 잘 나왔고요. 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니로 잘 나왔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고 또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또 수소차에서는 이제 뭐 많이 팔렸다기보다 수소차는 역량이 상당히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차 전문 기업하고 이제 벤처를 만들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2차전지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과도 지금 뭐 활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의 위상을 높인다는 거예요. 또 현대차 기아차가 어쩌면은 전기차 대중화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몇몇의 전기차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의 테슬라가 이제 그 진출을 했는데 테슬라 말고 중국에 있는 BYD 같은 이런 이제 전기차 있습니까?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차 메이커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그래요.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BYD 같은 또 상하이 자동차인가요? 그리고 또 카오샹 이름 잘 모르겠네. 카오샹 그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요.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역량이 꽤 괜찮다는 얘기죠. 기업의, 그러니까 차의 그 내용물이 좋다. 팔리는 것도 상당히 좀 팔리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국의 전기차.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좀 경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좀 레벨업이 되고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배터리 소유권을 렌트로 하겠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배터리는 따로 하자, 배터리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배터리는 사지 말고, 차량만 사자, 차량만 사고 배터리는 렌탈로 하자. 렌탈로 하는 경우에 이제 배터리를 뭐 교환하고 또 유지하고, 우리가 아다시피 배터리는 오래되면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그 휴대폰에서 많이 봤지만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일정 부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걸 렌탈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교환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유권은 이제 그 차량 구매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렌탈 회사가 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배터리를 아주 뭐랄까 최상급의 배터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르노그룹에서 프랑스 르노그룹에서 자동차 르노죠. 배터리를 리스로 하자. 이렇게 이제 또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대차가 좀 앞서가는 기업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도 뭐 차트 모양 좋습니다. 아까 한번 봤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요렇게 차트 모양이 요렇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죠. 레벨업 돼 가지고 장기라인 돌파해서 유의 한 단계 11만 8천원 9천원대 갔다가 다음에 이제는 12만 5천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수급은 삼성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만큼 수급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관이 18만주 외국인이 8만주 이렇게 매수하면서 꽤 기관이 또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관점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같다. 이런 데 어떤 수급은 좋은 흐름 같다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기아차 이것도 모양이 좋아지고 있죠. 기아차의 모양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장기 라인 돌파해가지고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도 모양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자, 기아차는 오늘 수급도 좋아요. 기아차 수급 68만 주 매수, 43만 주 매수, 기아차 기관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거의 뭐 한 달 동안 7달 들어와 가지고는 외국인 기관들의 집중 매수가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지만 현대차, 기아차도 우리가 좀 보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스도 역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모비스가 결국 전장 부품, 뭐 전기차 부품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앞으로 모비스도 좀 잘 보자 이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면서 다음에 모비스도 보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요. 일단 현대차가 독주하는 이유는 현대차 독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독주하는 게 뭐야? 자꾸 도망을 다니네요. 제가 잘 만들어 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네. 사진만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도 잠시 좀 할게요. 자, 삼성전자도 차트 모양 보면은 상당히 좋죠. 오늘 드디어 6만원대까지 갔다가 밀려내렸는데, 제가 이제, 양봉 3개에서 팔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6만 1천원대쯤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6만 1천원까지 못 가고, 6만 300원, 6만 400원까지 갔어요. 그 다음 밀려내려왔는데, 어쨌든, 3일 오르고 말만한 그런 삼성전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과연 62,000원을 돌파하는가, 이걸 한번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62,000원 돌파하는가를 지켜보자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삼성전자가 왜 좋은가 하는 것은 요걸 한번 보자고요. 왜 삼성전자가 좋은가 하는 것은 요거를 좀 없애버리자, 요거는. 네, 이거 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안 없애네. 자, 잠시만요. 이거 좀 없애버리고, 안 쓰시네. 자, 요거를 없애고, 좀 내용만 보려고 그랬더니만 또 어디로 도망갔어. 요거만 보자고요. 요거만.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이 7나노 생산해서, 이게 이제 AMD가 7나노를 생산했는데 인텔은 생산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늦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나노를 생산 못하니까 결국 삼성전자한테 인텔이 7나노 생산을 맡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나노, 3나노까지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인텔은 7나노도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텔은 CPU나 그냥 설계하고 생산은 삼성에다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삼성이나 TSMC에 맡게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웨이 쪽이 좀 위축이 되면서 하웨이의 스마트폰 이걸 갖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장악해 갈 것이다. 하웨이의 안드로이드 폰의 위축이 삼성전자한테 반사에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세 번째가 자,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내용은 하웨이의 5G 장비가 안 팔리게 되면, 5G 장비가 지금 퇴출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5G 장비가 급성장할 것이다. 요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이, 특히 이제 미국이 하웨이를 계속 갈구면서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듣고 있죠. 게다가 이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생각에, 미국의 얘기에 동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 배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5G 장비주에서 1등이 하웨이, 2등이 에릭슨, 3등이 노키아인데 여기에서 이제 4등이 이제 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웨이 1등이 없어지면은 삼성이 상당히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삼성전자가 지금 경기를 타면서 올라올 좋은 위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또 하웨이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인텔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호재를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돌파해야 당연합니다. 여기를 62,000원 돌파해가지고 7만원대로 가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라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아마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아마존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도 주가 급등합니다. 1500조씩 되는 종목도 주가 급등해요. 애플 같은 종목들도. 근데 삼성전자 300조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좀 올라간다고, 이거 뭐 한 400조, 500조 된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7만원, 8만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62,000원 부근에서 뭐 한번 차익 실현해도 좋은데 6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7만원대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종목분들 일단 현대차, 기아차 좋고 삼성전자도 상당히 긍정적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LG전자. 지금 주가는 전고점 부분 20일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좀 좋은 위치라고 보여져요. 20일 라인까지 내려왔으니까 또 LG전자 한번 우리가 공략할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계속 보입니다. 좀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자, 카카오가 좀 쉰다 그래서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할 만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카카오가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이제 30만원까지 밑에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30만원까지도 안 오네. 31만원이 저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자. 이게 31만원까지 내려올지 않겠냐 하고 좀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우리 방에는
일단 31만원 매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32만원대 밑에서 매수하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카카오 들고 있는 분들은 우리 방에 들어오셔갖고, 최고의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이고, 일단 카카오는 33만원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32만원, 뭐, 만원 차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유를 가져라. 매도하지 말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조금 여유 가지고 그렇게 매수하자. 그런 얘기예요. 급하게 따라 매수하지 말고, 신용으로 매수하지 말고, 좀 여유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갖다가, 내가 뭐 1억을 샀는데, 한 2천만원치 신용도 사고 싶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거 어때요? 2천만원 신용.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가 반토막 날 리도 없고,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신용을 갖다가 하면 전체 금액의 20% 정도 쓴다. 이건 괜찮죠. 근데, 전체 금액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 150%까지 옛날 신용되지 않을까, 뭐, 다 다르지만 종목별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억인데 2억 5천원 산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억이 현금인데 2억 5천, 신용 1억 5천 해가지고 2억 5천원 산다. 이거는 죽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레버리지를 갖다가 최소화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생각해 보자고요. 부동산 생각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요. 집값이 내려오기 기다리면 2013년이나 14년, 15년 같은 이제 바닥점이 옵니다. 그러면은 현금 들고 그냥 느긋하게 사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동네 아파트 분양되는 거 보니까 분양가가 7억인데 막 10억까지 튀어오르는 거야, 막. 응? 그러니까 요거 은행 대출 잔뜩 잡아가지고 10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1억까지 올라가요. 12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고점 치고 이제 부동산 침체로 들어갑니다. 침체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3년에서 5년까지 침체야. 그러면은 뭐 12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12억에 샀는데 6억까지 떨어진다. 거기다가 이제 이자를 막 내야 돼. 이러면 못 버팁니다. 그것도 공포 때문에 못 버텨요. 공포 때문에. 더군다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매매가 나가버리죠. 반대매매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을 가지고 여유있게 하시면 기회가 옵니다. 느긋해져. 현금 들고 있다가 그냥 에이 뭐 집값이 뭐 이렇게 올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집값은 꼭 한번 떨어지면 버블 붕괴되면 많이 떨어지더라.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너무 내려온 것 같으네. 이런 생각 들어가요. 아니 이거 분양가 밑으로 내려왔네. 좋은 자리인데 이래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 경복궁의 아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어떤 분 하셨는데 뭐 13년도 14년도에 하도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진다 무슨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은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집을 파셨대. 옛날에 어떤 분 전화 오셔가 저한테 경복궁의 아침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전세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참 언론의 잘못이야, 그때.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앞으로 집값 안 오른다. 앞으로 집값 안 오르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냐. 요즘도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만 얘기 나오죠.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죠. 그게 말이 됩니까? 생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 들어간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그게.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절대로 이제 못 사거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같이 뭐 아파트 천정부인데 쫓아 들어가 사는 것도 참 이게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지금은 사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무리 서울의 아파트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계속 규제책 내고 하면은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한 3년 내지 5년까지, 길면 5년까지 침체로 갑니다. 제가 대충 3년까지 침체로 가는데, 그럴 때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올라갈 때 추격하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만, 이번에 신일제약, 요거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이 있을 거고, 지금 고점에서 확 내려오잖아요. 한 번, 두 번, 얼마 내렸습니까? 6만원에서 3만원까지 한 방에 반토막이야. 58,000원까지 갔나요? 대원제약, 신일제약, 이런 것들, 그죠? 주가 확 내려가 버리죠? CGN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CGN,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또 급락을 했던 신풍제약 마찬가지죠. 요런 것들 고점에 사가지고 15만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7만원 딱 반토막이잖아요. 며칠 만에 반토막이야.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것들, 저런 위치에서 신용으로 사게 되면 완전 죽음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가 막 올라가는데, 예, 여기서 사가지고 신용 풀 질러가지고 요 다음에 조금만 3%만 수익 내고 팔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자마자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면 손질을 못하고 들고 있다가 설마 올라가겠지 하다가 3%만 먹자고 들어갔다가 완전 깡통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 버릇을 들이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버릇이라는 것은 항상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옛날에 금화가 유행할 때 새로운 금화가 나오면은 새로 나온 금화는 금고수에 꼭 넣어놓고 오래된 금화만 자꾸 써요. 왜냐하면 금은 달아지니까. 그래서 오래된 금화만 계속 쓰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화 좀 오래된 금화가 양화 새로 난 금화를 갖다 구축한다 쫓아낸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신용이라는 쓰게 되면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꼭 좋은 습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나쁜 습관은 들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름 같은 거 하는 것도 친구랑 고수접촉 맺히면서 놀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노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쁜 버릇은 안 하게 낫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신용을 쓰지 말자.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바이오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얘기도 했고, 또 2차전지 얘기도 좀 했죠. 2차전지도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의 구간이다. 매수의 구간인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들. 이제 오늘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이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북 문제에서는 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죠. 일가견이라기보다 어떤 나름대로의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이 힘을 합해가지고 뭔가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내놓을 것 같아요. 북한과 접촉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북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뭐 대북주 싫어하시는 분 사지 마시고 절대 사지 마시고 대북주 들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기회가 오지 않겠냐. 기회가 오면 팔아야 돼요. 쭉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그런 날들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게 있나? 봐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제 남북 경협주 뭐 이런 거 빼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지금 안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조선주예요. 한국조선해양. 조선주가 안 올라갔는데, 모양 자체는 지금 정말 바닥을 잡은 것 같아. 모양 자체는.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습니다. 잡았는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카타르, 대규모 수주 이후에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수급이 약간씩 좀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와요. 어제 15만 주 외국인 사고, 오늘은 뭐 매도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 이 한국 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KB금융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려고 그래요. 어제 보니까 하나금융지주, 요거가 이제 오늘이구나. 보니까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요. 수급이.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했다. 기관도 사기 시작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를 외국인들이 엊그제도 좀 많이 샀죠. 84만 주 샀는데 오늘 또 이제 56만 주 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이 은행주들도 지금 경기가 제대로 돌아오면 경기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경기가 좀 재건이 되고, 경기가 재건되고, 경기가 좀 돌아서게 되면, 은행주 쪽으로도, 지금 워낙 쌉니다, 지금.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데가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펀드 쪽에, 라인 펀드 이런 것들과 좀 갈림이 좀 팔았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 펀드 문제가 좀 해결될 때쯤 되면 주가 급등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기다려보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북주, 이제 대선주, 또 이제 중국주가 있잖아요, 중국주. 중국주도 지금 이제 가장 활발하게 볼 수 있는 게 SM 같은 종목, SM. 자, SM도 좀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제 눌림목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 이것도,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박스건 잘 버티고 있는데 모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IP 엔터. 그죠? 이것도 모양 좋죠. 그 다음에 키스트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자. 한한령 해제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 떠나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많이 피해를 받았던 종목이니까, 요것들 한번 봐보자. 오늘 YG엔터, 기관 외국인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이 약간 좀 있네요. 약간. 조금 들어옵니다. YG엔터. 오늘 YG엔터가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가 제일 좀 들어왔죠. JIP 엔터는 그냥 그동안에 그 전에 계속 들어왔고, JIP 엔터 쭉 들어오다 이번에 YG 엔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YG 엔터하고 JIP 엔터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가입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입은 요렇게 인천요가 여기 있네. 인천요 구매 가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요 하면 10루타 종목이잖아요. 종목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종목 질문 안 받을게요. 인천요 시향방송 33만원. 그리고, 3개월은 90만원. 제가 여러분한테 잘해드리는 게, 종목에 대해서, 매수 단가, 종목명, 또 비중, 또 이제 매수했으면 또 매도, 이런 것들 잘, 드립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뭔 종목을 얼마에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되면 팔아라. 이거 얘기를 잘 해드려요. 그리고 손절할 때 되면 손절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해드리고, 요즘 다 아시다시피 뭐 여우가 추천하는 것마다 올라가죠. 가장 대박을 냈던 종목이 이제 카카오가,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대박을 냈고, 그 외에 뭐 최근에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뭐 급등이 나왔고, 카카오는 뭐 계속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는 좀 급하게 하지 않는다. 요즘 단타 잘 안 돼요. 단타 잘 안 됩니다. 단타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단타 종목을 조금 좀 줄이고, 단타를 좀 줄이고 주로 장기 종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많이 올라왔지만 카카오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신루타 종목들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의 회원에 가입하셔서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내일 목요일이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저녁에는 FMC 회의 있어요. FMC 회의에서 뭐 나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 나쁜 얘기 없다라고 보시면서, 내일 아침 또 기분 좋게, 이번에 신루타 내야죠. 신루타. 자, 인천요의 신루타 한번 내보자고요. 감사합니다.